이번에는 펌웨어를 작성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법에 대해 가지고 한 가지 팁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두이노 홈페이지 가서 여기 있는 모든 함수들을 내가 공부를 다 해가지고 명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프로그램 짤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많이 그렇게 했었죠. 예, 랭귀지 책 엄청 두꺼운 몇백 페이지 책을 갖다가 공부를 하고 실습 예제를 다 해보면서 그 언어를 갖다가 익혀서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직종에서 종사를 했는데요. 한 1년 반 정도 전인가요? 예, 그때 그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게 세계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사람들이 인공지능 이용해 가지고 프로그래밍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많이 도움을 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발전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도 동일하게 프로그램 뭐 함수 하나하나 다 뭐 공부하면 제일 좋긴 한데 그거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요게 뭔지 정도만 이해를 하고 상세의 문법적인 부분들은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코딩하는 쪽으로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도 좀 부담이 덜 되실 것 같아서 세 번째로서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코딩법에 대해 가지고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생성형 AI로 서비스되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챗GPT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사용해 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것저것 한번 써봤을 때 그나마 좀 쓸만한 거다라고 생각된 것들이 한 요 네 가지 정도였던 것 같아요. 뭐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모르는 게 있기도 하겠지만은 어쨌든 뭐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챗GPT 그리고 뭐 클라우드 퍼플렉시티 그리고 뭐 코파일럿 뭐 이런 것들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바드라든지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지만은 뭐 성능적인 면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되게 추천을 하고 싶은 거는 챗GPT도 유료 버전, 옴니 버전 뭐 쓰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뭐 클라우드라고 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뭐 프로그램 짜는 거 말고 일반적인 우리 그뭐 자연어라고 하지요. 말하는 것들을 갖다가 서류를 분석을 해서 결과를 내주는 걸 같이 좀 많이 해야 된다고 하면은 퍼플렉시티를 사용하는 것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퍼플렉시티에서 클라우드 3의 그 어느 모델을 갖다 가져와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퍼플렉시티나 또 클라우드 3, 또 GPT, 코파일럿 뭐 중에서 여러분이 편하신 거를 하나를 아무거나 좀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코드를 뭐 작성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뭐 유료 계정을 쓰시면은 좋긴 한데 뭐 제가 이게 뭐 강요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일단은 무료 버전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으로만 전달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이 한번 사용해 보시고 자기 업무에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유료로 결제를 하셔가지고 매달 구독료를 좀 내시면서 또는 연간 계약을 하셔가지고 뭐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랄까요? 일단 뭐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는 뭐 화면이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클라우드는 화면이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사한 화면이죠. 여기에 프롬프트라고 하는 영역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작성을 해주시면 얘가 답변을 줄 거예요. 자, 일단 여기에 테스트했던 거를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얘 같은 경우는 LED에 불을 껐다 켰다 하는 거 어떤 LED냐면은 2번 핀에 연결된 LED입니다. LED GPIO 2번 핀 GPIO라고 하는 거는 General Purpose Input Output이라고 해가지고 범용으로 사용되는 입출력 포트를 갖다가 GPIO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GPIO2라고 하면은 범용 입출력 핀 2번 핀이다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2번 핀을 내가 제어를 할 건데 0.3초 불이 켜졌다가 0.5초 불이 꺼지는 동작을 무한히 반복하도록 그렇게 코드를 갖다 이렇게 작성을 했었죠. 이걸 생성형 AI를 활용해 가지고 한번 작성을 해볼까 합니다. 생성형 AI에게 프롬프트 작성을 할 때 중요한 거는
뭐 사람하고 똑같이 일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는 있지만 이 친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위에 있는 관리자가 요런 부분으로 일을 작업을 해서 나한테 제출해라고 지시를 하시듯이 생성형 AI가 아주 많은 정보를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시자가 잘못된 지시를 하게 되면 엉뚱한 정보를 내주게 돼요. 프롬프트 작성하실 때 육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작성을 하시면은 거의 무난하게 원하시는 그 답을 좀 얻지 않나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 좀 과하게 좀 작성했는데요. 너는 이게 생성이 AI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아두이노 IDE로 ESP32 S3 디벨로퍼 모듈 개발 보드의 제어 코드를 C와 C++ 언어로 프로그래밍하는 전문 인베디드 프로그래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프로그램 작성하는데 앞서서 뭐 이야기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아두이노 IDE로 할 수도 있고 ESP IDF로 할 수도 있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플랫폼 IO를 설치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개발 툴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아두이노 IDE라고 하는 요 툴을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요거에서 작성할 거다라고 생성 AI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제어를 하려고 하는 보드는 요 녀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아두이노가 될 수도 있고 라즈베리 파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나는 요거에 맞는 프로그램을 원한다라고 하는 말을 해준 거죠. 그리고 언어 랭귀지가 C도 있고 C++도 있고 자바도 있고 베이직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파이썬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많은 프로그램 랭귀지 중에서 나는 C++ 언어로 이 코드를 작성하고자 한다라고 해서 이 한 문장에 아두이노 IDE로 ESP32 개발 보드에 대해서 C++로 프로그래밍을 작성하려고 한다는 것을 임무를 주는 거예요. 어, 뭐 구체하게 이건 다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음, 어, 음, 음, 음. 아두이노 IDE 보드 설정은 ESP32 S3 디벨로퍼 모듈 보드로 설정이 되어 있고 C를 통신은 보드레이트 115,200으로 한다. 뭐 기본적 사항입니다. 이제부터 요청 사항을 만족하는 코드를 작성해주고 한국어로 주석을 표시해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줬습니다. 이렇게 한번 줘볼까요? 쭉 돼 있는 거를. 그럼 얘가 ESP32 S3가 뭔지 정보를 갖다가 쭉 찾아가지고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밑에 네, 이해했습니다. ESP32 S3 디벨로퍼 모듈 그리고 지금 정보를 계속 생성을 하고 있거든요. 좀 기다려보죠. 오늘도 좀 되게 늦게 나오네요. 개발 보드와 OV2640 카메라 모드를 사용하여 아두이노 IDE에서 C++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요청 사항에 맞춰 코드를 작성하고 한국 주석을 추가하겠습니다. 어떤 기능을 구현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그에 맞는 코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답을 줬네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어, 이제 GPIO 2번 핀에 이에 뭐죠? LED를 연결하고 0.3초 켜지고 0.5초 소등하는 동작을 무한 반복하는 코드를 작성해줘 라는 식으로 해서 원하는 동작을 기입을 하시면 0.5초 동안 끄지고 0.3초 켜진 것을 무한 반복하는 코드를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해서 답을 줍니다. 그러면 요거 동일하게 복사 클릭 해가지고 이쪽에 컨트롤 A 컨트롤 V 해서 붙이면
에이, 엄청이 붙었군요. 음. 내가 따로 프로그램 코딩 작업을 하지 않아도 생성 AI가 작성해 준 걸 가지고 코딩 작업을 완료할 수가 있겠죠. 이게 100%다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핀 모드라는 것은 어떤 핀을 인풋이냐 아웃풋이냐 설정해 주는 함수였다.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새로운 게 생겼는데 여기 보니까 시리얼 통신이라는 걸 해주는 용도인데 11만 5,200으로 초기화를 했다. 주석이 있잖아요. 이거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디지털 라이트 LED 핀이라는 것을 하이로 하겠다. 여기 보면 LED 핀이라는 것은 2라고 하는 거. 전화 앞에서 샵 디파인을 썼는데 얘는 인트라고 하는 변수로 정의를 해줬습니다. GPI의 이번 핀이 LED에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다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보고 대략적으로 이 코드가 이렇게 동작을 하는구나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으면 모든 문법을 하나하나 공부하지 않으셔도 어느 정도 생성형 AI를 활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동작을 완성을 시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뭐 이런 흐름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LLM 모델을 활용해가지고 뭐 편안하게 코딩 작업을 진행하는 걸 할 거고요. 그리고 이걸 시켜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로 끝내지 마시고 가능하면은 이렇게 작업된 거 밑에 보면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얘들이 LED 핀 상수를 정의하여 LED가 연결된 GPIO 핀 번호 2를 지정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 추출에 LED 핀이라는 걸 2로 지정을 해줄 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읽어보시면서 자연스럽게 각각의 함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따로 시간 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코드에 대해서 내가 소유 잘 쓰는 그런 함수들이 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함수의 사용법을 뭐 익혀 나갈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렇게 해서 동작이 되는지 한번 보죠. 시간이 동일하니까 뭐 확인이 좀 잘 된지 안 된지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걸 좀 바꿔서 수정을 한 상태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켜지는 거는 1초, 꺼지는 거는 음, 2초 뭐 그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저는 지금 딜레이라고 하는 게 지연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값을 1000, 2000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는데 자, 이런 수정 작업 역시도 특정한 한 부분을 바꿀 때는 뭐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전체 코드가 길어지면은 그걸 찾아내는 것도 좀 힘들잖아요. 예, 그러면 생성형 AI에게 다시 한번 더 그 부분을 요청을 하시면 수정된 코드를 제공을 해줄 거예요. 음. 예를 들어 앞의 코드에서 점등은 1초, 소등은 2초로 변경해줘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음. 네, 말씀하신 대로 LED 점등 시간을 1초로, 소등 시간을 2초로 변경하였습니다. 수정된 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보면 나머지 내용은 동일한데 여기에 딜레이 시간이 1초 대기, 여기는 2초 대기로 이렇게 변경되었다라고 어, 랭귀지 모델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밑에 보니까 설명에서 다시 루프 함수 내에서 딜레이라고 하는 것의 이 부분을 갖다가 1초 동안 대기, 2초 동안 대기하는 걸로 작성된 부분입니다. 루프의 딜레이, 딜레이. 그래서 이것은 1초 켜지고 2초 동안 꺼짐과 동시에 무한 반복하는 코드입니다. 라고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두 개를 내가 하나하나 아두이노 IDE를 다운받았던 아두이노 홈페이지 가가지고 모든 랭귀지 다 함수를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생성형 AI를 활용해 가지고 프로그램 작성도 하시고 요거에 대한 것들도 요걸 읽어보면서 최소한 읽어보는 걸로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여러분이 언어 공부를 갖다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음. 한번 되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예, 복사. 그럼 수정된 거 그대로 컨트롤 A, 컨트롤 V 해주면 되겠죠. 지금 바뀐 게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자, 업로드 끝났고요. 점등되는 거 보시면은 켜지고 2초 꺼지고 1초 켜지고 2초 꺼지고 변경된 사항이 반영이 되는 거 보실 거예요. 간단한 코드들은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이 LLM 모델을 만들 때 온라인이든 또는 뭐라고 하죠? 갑자기 기회가 안 나네요. GitHub라든지 프로그램들을 업로드해 놓은 것들 자기가 다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것들은 웬만한 코드들을 얘가 다 공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구사항을 주면은 그게 맞춰서 실제로 사람들 짜는 것보다 아주 깔끔하게 코드를 많이 작성을 해줍니다. 예, 그걸 되는구나 해서 무조건 붙이지 마시라. 예, 붙이더라도 전체 흐름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는 수준은 되셔야지, 즉 읽을 줄은 알아야지 새로운 부분에서 여러분이 프로그램 해나가는데 좀 용이하실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LLM 모델이고요.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한번 동일하게 작성을 해보면 앞서 했던 프롬프트 집어넣고요. 다음 누르니까 뭐 내용이 뭐 똑같죠. 네, 이해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퍼플렉시티를 만들 때 언어 모델을 갖다가 클라우드의 소넷이라는 걸 쓰도록 내가 지금 지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답이 똑같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GPIO 켜는 걸 갖다가 한번 해줘라고 한번 해볼게요. 클라우드라고 하는 랭귀지 모델입니다. 인터페이스가 좀 다를 뿐이지 뭐 동일하게 코드를 이렇게 짜준 것 같아요. 여기서는 보니까 샵 디파인이라고 하는 걸로 시작을 하네요. 그래서 언어 모델들마다 해가지고 특징적으로 어떤 정보를 가져와 쓰는 게 좀 다르다 보니까 좀 자기한테 잘 맞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프로그램을 하는 그 스타일에 따라서 나는 이 모델하고 좀 궁합이 잘 맞더라 하면 그걸 이제 주로 많이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랭귀지 모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거 한 번씩 해보시고 나하고는 이게 좀 잘 되는 것 같아 라면은 그거 기반으로 계속 좀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으시죠? 예. 자, 그래서 뭐 예제 뭐 요까지를 보면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네요. 예,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가 ESP32라고 하는 이 개발 보드를 처음에 끄집어내어 가지고 PC하고 연결하는 법에 대해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USB 케이블 연결하는 거 C단자 ESP32 개발 보드의 하단에 있는, 현재 같은 경우는 오른쪽 하단이 되겠네요. 이렇게 보면은 왼쪽 하단이 되겠죠. 밑에 있는 이 부트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 영역 쪽에다가 여러분 C단자 연결하시고요. 그리고 A단자 USB 케이블 반대편은 PC에 연결하시면 된다. PC 연결할 때는 가능하면 전원 공급되는 USB 포트에다 연결해 주시면 좋겠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결 상태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장치 관리자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장치 관리자 열고 그 윈도우 키 X 그 다음에 M 누르시면은 장치 관리자 열리는데, 쭉 내려서 포트라는 영역에서 CH343이라고 하는 글자가 뜨면은 잘 연결된 거다. 우리 개발 보드 지금 쓸 때 이야기입니다. 다른 거 혹시 ESP32 다른 보드 여러분 구매하신 게 있다면 그 보드에 맞는 통신칩 뭐 S5인가 뭐 다른 이름으로 시작되는 게 있어요. 예, 그런 것들로 확인하셔가지고 드라이버 깔아주시면은 연결 잘 될 겁니다. 연결이 잘 되고 나면은 컴포트를 할당을 받게 되고요. 이 컴포트 할당 받은 걸 통해 가지고 나중에 프로그램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게 될 거거든요. 이거 좀 확인해 주십사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관련 드라이버는 여기 업로드 해놨으니까 같이 다운받아 쓰시면 되고요. 개발 툴은 우리는 지금 아두이노 IDE라고 하는 개발 툴을 사용을 하는데, 버전을 최신 버전이 아니라 1.8.9 버전을 사용을 한다 라고 하는 거 확인하시고요. 뭐 높은 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지만 좀 답답하실 거예요. 오히려 기능들, 불필요한 기능들 자꾸 제공이 되어 가지고
코드 작업하는데 뭐 쓰는데 조금 더 지연된다고 할까요? 이 1.8.19보다 2점대 이상이 되는 게 조금 컴퓨터 엄청 좋지 않으면 좀 답답한 게 있더라고요. 요거 쓰시면 좋겠다. 이거 설치하는 거는 그냥 다운받아 가지고 무조건 예 누르시면은 설치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환경 설정 들어가야 되는데, 환경 설정은 파일에서 환경 설정 또는 컨트롤 콤마 누르시면은 환경 설정 창이 나타나고요. 이 환경 설정 창에서 그렇게 뭐 할 건 없는데, 뭐 체크 동일하게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왜 체크되는지 모르겠네요. 뭐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저장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코드 중간에 테스트 해보고 파이널 버전 저장을 하고 또 업데이트한 걸 따로 저장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으니까 이거 체크 없는 게 낫겠습니다. 강의록에 있는 거 이거 무시하십시오. 주의하실 거는 시작 시 업데이트 확인이라는 부분은 좀 체크를 반드시 좀 꺼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뭐 업데이트 하실 분은 상관이 없지만 내가 지금 버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하면 업데이트 체크 꺼져 있는 게 좀 안전합니다. 그것이고, 추가 보드 URL 넣는 거 이거는 밑쪽에 이렇게 뒀으니까 복사하셔가지고 그대로 컨트롤 V 하시면은 추가 보드 정보 들어갈 거고요. 예, 그리고 나서는 툴에 보드 매니저에 들어가셔가지고 ESP32 찾으셔서 프로그램 설치하시고 나면은 ESP32 아두이노라는 게 나타나고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ESP32 S3 개발 보드에 대한 거를 선택을 할 수 있더라. 기억나실 겁니다. 나머지 사항은 뭐 똑같이 세팅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설정을 마무리 하신 다음에 동작 테스트 한번 해봤습니다. 동작 테스트는 어려운 거 없었고 단순히 LED 불을 껐다 켰다 하는 건데, 코드상에서 오늘 배운 거는 얘는 크게 두 블록은 나뉘더라는 거,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셋업이라는 부분은 전원이 공급되든 또는 리셋 버튼이라는 걸 누르게 되면은 초기화로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제일 위에부터 프로그램 다시 진행이 됩니다. 예, 그럴 때 셋업은 전체에서 한 번만 실행이 되는 거고요. 루프라는 영역이 무한히 반복이 되면서 내가 원하는 동작을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뭐 하는 김에 봤던 함수 몇 개 안 되니까 한번 다시 보자면은, 핀 모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출력으로 사용할 건지 입력을 사용할 건지 특정 핀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는 게 요 함수고요. 그리고 디지털 라이트라고 하는 건 디지털 신호를 출력을 내보낼 때 사용해 주는데, 그때 어떤 핀에 하이면 켜주는 거고요, 로우면 끄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딜레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쭉 진행이 되다가 여기서 이 안에 있는 시간만큼 기다려주는 게 딜레이였습니다. 단위는 미리세컨입니다. 1000분의 1초 단위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1000이라고 하면은 1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뭐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참고로 여기 뭐 시리얼 비긴이라는 함수도 썼고, 시리얼 통신 초기화한다, 시리얼 프린트 디버기용으로 메시지를 넣었답니다. 그래서 LED ON이라고 하는 글자가 프린트 출력이 되게 만들었는데, 그게 이 코드를 제가 조금 전에 업로드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1초 동안 켜질 때 LED ON이라는 글자가 나올 거고요. 꺼지면은 LED OFF라는 글자가 시리얼 모니터에 놓는답니다. 시리얼 모니터 기억나십니까? 예, 여기 있었어요. 상부에 시리얼 모니터 클릭해 보면은 이렇게 LED ON, LED OFF, ON, OFF, ON, OFF 이렇게 되는 걸 출력 있게 해서 볼 수도 있게 만들어주고 있네요. 이 부분은 뭐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환경 구축의 목적을 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실 단어 ESP32 우리가 쓰는 거는 S3 개발 보드다. 그것을 디지털 신호를 출력을 요 함수를 쓰니까 가능하더라. 설정은 핀 모드에서 아웃풋을 설정하더라. 셋업은 한 번만 돌아가는 거였고 루프는 무한히 반복되는 거다. 뭐 그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생성형 AI 여러분하고 궁합이 잘 맞는 녀석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코드 작업하는 거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제가 좀
매끄럽게 이야기 못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 구축이 좀 잘 안 되어 가지고 시스템 조작하면서도 좀 지연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뭐 그렇긴 한데 어려운 내용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이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다음 시간 대면 강의할 때는 강의실 변동이 되었고 그 강의실에 환경 구축을 다시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오늘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기반으로 환경 구축을 실습 다른 강의실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필요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대면 강의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